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학 교재 저자 겸 어학 전문 강사 서재환입니다. 지금부터 한자 제1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한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한자의 도입 부분, 이른바 한자의 근본 원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1강 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한자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본격적인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 강의 때 했던 말처럼 공개 강의 안 본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공개 강의 때 했던 이야기처럼 반드시 한자를 공부할 때는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참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강의한 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계시면은 학습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드시 따라하시고 물으면 답하시고 질문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로 학습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한자가 총 몇 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거기에서 들었던 걸 이야기하시고 제1강 지금 이걸 처음 본 분들은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자가 총 몇 자 정도 된다고요? 보통 뭐 5만 자, 7만 자, 5만 3천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네요. 한자는 뭐 5만 자, 10만 자, 15만 자 각각 생각하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 숫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한 몇십만 자, 10만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공개 강의 들었던 분들은 5만 3,300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근거는 뭐였죠? 왜 5만 3,300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죠? 어디 기준? 강의자전요.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억편이죠. 거기 기준에서 5만 3,300자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그 통례라든지 어떤 통설, 뭐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기준. 5만 3,000자 정도가 된다. 한자를 공부할 때 몇 자 정도라는 건 대충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자의 총수를 대충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경리은, 디귿, 니을. 한글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음. 자, 자음이다. 자음. 그 다음에 아, 야, 여. 물론 이런 것은 공개 강의 때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일부만 잠깐 언급을 더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모음이라 그랬고 합쳐서 뭐라 하죠? 자모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은 경리은, 디귿, 니을, 자음과 아야, 어여 이런 모음이 합쳐져서 한 글자를 이루는데 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규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은.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라 합니다. 부. 자, 이게 나눌 부자입니다. 왜 나눌 부자를 썼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면 됩니다. 이런 글자라든지 뭐 부딪힐 돌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한번 봐보면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것은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벼화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칠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아신 분들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히 따라하라 그러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냥 강사가 강의하면 너는 해라, 나는 들을 게 하지 마시고 따라하시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거 뭔지 알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면 말을 하고 속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자, 이게 뭐라고요? 바위엄 비슷한데? 자, 해봐요. 굴바위엄. 굴바위엄. 아, 좋습니다. 뭐 엄자는 맞았네요. 그리고 바위나 굴바위나 비슷하니까 즙을 나타낸다겠고 굴바위엄입니다. 이건 다 알죠? 벼화죠. 벼화자. 이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건데 이것은 벼 이파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번땄다고 했습니다. 그래 벼화고 요것만 하면 왼쪽으로 빛을 별, 오른쪽으로 빛을 불, 별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빛을 별인데 툭툭 쳐준다든지 튕겨준다든지 이런 의미를 굳이 말하자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벼화다. 나무가 이파리가 있는 나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벼다. 또는 벼 이삭이 고개 숙인 모습이다. 이것은 뭐 제자 올리고요. 그래서 벼화가 됐고 이것은 한 일자가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이라 했어요. 한 일자를 독자적으로 써놓을 때는 하나의 뜻이지만 다른 글자하고 합쳐졌을 때는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 의미가 된다 했고 밑으로 갔으니까 땅이네. 땅 위에 상징적으로 깃발을 꽂아놨어요. 위라는 뜻입니다. 이거 윗상이라 했고 이거 지사문자로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땅 위에 깃발을 세우고 사람이 서 있어.
멈춰 서 있단 말이죠. 그칠 지자가 됩니다. 그칠 지자, 멈출 지자. 자, 굴바이엄, 즙을 나타내는 거, 벼화, 곡식을 나타내는 거, 그칠 지, 그치다는 의미죠. 그런 세 개의 글자들을 뭐라 그런다고? 부. 하나하나 나누어 놨기 때문에 나눌 부자 부를 씁니다. 한글로 따지면 뭐? 자음과 몸이다. 이런 원리를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공개 강의할 때 수없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요 자를 보면, 요 자를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자를 보면 요것이 뭐 위에 있는 게 구멍혈자를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켜서 해놨고, 왜냐하면 밑에 글자를 쓰려면 이따 쓰면 보기가 싫으니까 조금 모양을 변형시켜 놨습니다. 구멍혈자고, 요것은 개견이네요. 개견 다 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개견하고 말을 해보세요. 지금 뭐 개견은 다 알지만 다 어려운 거 나오니까. 개견자를 어떤 글자 왼쪽으로 쓸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그랬고,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도 개견, 이것도 개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개사슴녹이라고도 해요. 개사슴녹이라는. 근데 개사슴이 뭡니까? 그런 걸 굳이 그 잘 의미도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고로 개사슴녹이다. 근데 그냥 개견이다. 왼쪽에 올 때 이 모양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외우지기 하는 좀 이따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견자가 왼쪽에 왔네요. 이 모양으로. 개견. 이건 오른쪽에 왔으니까 원래의 개견 모양.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말씀언이죠. 말씀언자. 이 말씀언은 입으로 피리를 부는 모습에서 본땄다고 돼 있지만 지금 이 모양 보니까 그게 연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외웠던 하나하나 글자를 이루고 있는 세부 글자의 음훈을 이용을 해서 해보자 이 말입니다. 밑에가 입구네. 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게 잘 봐. 머리 부분 두. 사람 인자를 빨리 쓰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 부분. 사람 머리 부분뿐만 아니고 짐승 머리 부분까지 함께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확대 해석이 됐어요. 자, 머리 부분에 있는 입으로 몇 번 말을 해? 몇 번? 2번 말을 한다 해서 말씀은 외워지기 쉽게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입으로 피리 부는 모습에서 본땄지만 연상이 바로 안 되니까 머리 부분에 있는 입, 즉 머리에 있잖아요. 입이. 입으로 2번 말한다. 말씀언자. 말씀언자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자, 개견, 말씀언, 개견, 구멍혈, 그칠지, 벼화 2개, 굴바이엄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다시 한번 부라 하고 한글로 따지면 자음과 모음이라 하는데 부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를 다른 말로 조각글자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조각글자. 부는 정해지 말이고. 자, 해봐. 조각글자. 부. 이런 것이 총 몇 자 정도 됐냐? 아까 한자가 총 강의자정 기준에서 몇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53,300자 정도 된다. 예, 53,000자 됩니다. 53,000 한자가 약 그럽니다. 약 53,000 한자가 약 할 때 어떤 사람도 이 약자를 쓴 사람이 있대. 이건 생략할 때 약자고 간략할 약자. 우리가 대략 할 때는 이 약자를 씁니다. 이게 그 매질 약자, 약속할 때 약자도 있지만 대략 약자도 돼. 약 몇 개 할 때 요 약을 써요. 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약 할 때 요걸 쓴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 약자를 쓰고 53,000자 한자가 어떤 부 또는 조각글자 몇 개가 합쳐져서 되느냐? 이것도 약입니다. 약 470자 정도가 합쳐져 가지고 53,000 한자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 한자로 따지면 부, 다른 말로 조각조각 조각 글자는 약 470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2개, 3개 합쳐져서 총 한자를 이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조각 글자 또는 부가 몇 자 정도? 약 470자. 근데 언제 470자를 다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한글이야 자모음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한글 한자를 공부하지만 한자는 워낙 숫자가 많고 조각 글자 자체도 많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어. 처음부터 하기가 싫어버려.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자주 나오는 빈도수 높은 약 158자의 조각 글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한자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쉽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부수 또는 부수자 214자는 뭐냐? 이 410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른바 부수 또는 부수 또는 부수자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 즉 조각글자 470자 중에서 한자의 글자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뜻을 나타내죠.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부수랍니다. 그래서 이 부 중에서 머리가 된다. 한자는 뜻글자니까 뜻하고 관계되는 글자가 머리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자는 뜻글자죠. 그러면 이 조각 글자 중에서 이 뜻을 나타내 준 게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 숫자. 그래서 부 중에 수다, 머리다 해서 부수라 그래. 그래서 총 조각 글자 부 470 여자 중에서 뜻을 나타내 주는 게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중요하니까 부 중에 우두머리다 해서 머리 숫자를 써서 부수라 하고 그 숫자가 몇 자냐? 214자다. 이건 정해졌어요. 딱 정해진 원리입니다. 이 214자를 포함해서 410자 정도 되는데 이 158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부수자 214자 말고 나머지 것 중에 중요한 거 합쳐가지고 158자를 엄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8자는 결론적으로 뜻을 나타내주는 부수 또는 부수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약 90자 하고, 그 다음에 뜻 말고 음을 나타내 준 거라든지 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음과 뜻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자 속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158자를 우리는 먼저 암기되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각 글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58자 이 조각 글자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방법 따로 알려드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조각 글자 158자를 먼저 암기를 한 후에 여기 1강부터 들어주시면 순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158자를 2번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1강부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저절로, 자주는 안 나오니까 저절로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 한자를 3000자를 쉽게 끝낼 뿐만이 아니고 5000자, 10,000자 한자를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쉽다. 갈수록 쉬워지고 재밌다. 체계적이 된다.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오래 기억한다. 남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런데 이거 말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214자 부수자가 반드시 뜻만 나타내느냐? 한자 속에서 운용될 때. 아니죠.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주로 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가끔 뜻을 나타낼 때도 있고 주로 뜻을 나타내는데 가끔 또 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214자끼리 합쳐져 가지고 그게 또 음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 그렇게 활용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공부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214자만 알면은 한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알아도 나머지 것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 강의 다 했으니까 이해가 덜 가신 분들은 공개 강의용 CD라든지 영상 교재를 참고하시고 다시 1강부터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하다 마한 거 잠깐만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굴바의 음입니다. 집이를 나타낸다 했어요.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자, 굴바이라고 하는 집을 나타내는, 즉 집 속에서 별을 하나, 둘, 셉니다. 집 속에서 별을 세 안 세? 세 안 세 지금? 몇 개라고 셉니까? 하나, 둘 하고 셌어. 이것을 셀 역자라 그래. 집 속에서 별을 하나, 두 개 셌으니까 셀 역자라고. 이게 어떤 글자에 붙으면 역자가 되겠죠. 이건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세다가 그치다. 세다가 그치다 하면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생활하고 지낸다 해서 해봐. 지낼력. 그래서 역사할 때 역자가 됩니다. 이게 셀 역자고 이 영향을 받아서 음이 역이 됐고 그칠지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낼 역자가 됐다. 역사할 때 쓴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역자니까 밑에 날일자를 넣으면 뭐가 될까? 날을 세고 날을 센단 말이 뭐예요? 달력, 청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청력 역자야. 우리가 그 달력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원력이라 그러죠. 한자로 표기하면 원력이라 하는데 원력 할 때 이거예요. 날을 세니까 청력 역자. 셌다 그치다 하니까 지내면서 산다는 뜻이니까 이건 지낼 역자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걸 봐보십시오. 이게 구멍혈자라 그랬고 개 견자라 했습니다. 개가 쥐를 쫓아가는데 쥐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쥐 구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개는 쫓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쥐 구멍에는 못 들어가고 가다 부딪혔어. 해봐요. 부딪힐 돌. 누가 쫓아갔어요? 개가 누구를? 쥐를. 근데 쥐가 어디에 들어갔어? 구멍혈. 그러니까 개는 부딪혔어. 부딪힐 돌자. 갑자기 부딪혔어요? 천천히 부딪혔어요? 갑자기 부딪혔어. 쫓아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갑자기 돌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나중에 개가 올까 안 올까 궁금하니까 쥐 구멍 속으로 쭉 고개를 내밀어봐. 해봐. 내밀돌. 자, 부딪혔으니까 부딪힐 돌. 갑자기 부딪혔으니까 갑자기 돌. 개가 쫓아온지 안 쫓아온지를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으니까 내밀돌 해서 내밀돌 할 때는 돌출 그런 단어가 있고 갑자기 돌 할 때는 돌풍, 돌발 할 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추돌 할 때는 부딪힐 돌자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한자를 놓고 뜻이 전혀 다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단어를 활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돌이요? 지금 한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만 나온 김에
첫째, 칠돌. 그 다음에 어떻게 부딪혀? 갑자기 돌. 그 다음에 쥐가 어떻게 했어요? 내밀돌. 각각 단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한자 중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일 땐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대표적인 뜻, 대표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힐 돌 하나만. 그럼 부딪힌단 말 알지. 갑자기 돌하고, 그 다음에 내밀돌에 관해서 운용되는 단어를 모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한자를 하냐고. 한자를 왜 합니까? 국어 잘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고, 국어 잘하면 나머지 공부도 잘하니까 또 하고, 일본어, 중국 공부하는데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말로 쓰는 한자식으로 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고력이 형성 내지 향상이 되고, 말을 잘하게 돼. 화술 증진. 그걸 위해서 한자 하는 거지. 그냥 하늘천 따지 하려고 한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소리를 내서 말로 설명해보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라. 강조를 또 합니다. 또 해. 요거 보면 개견자가 왼쪽 와서 이 모양이고 오른쪽 왔을 때 이 모양이다. 걔가 양쪽에 있네. 가운데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곳이죠. 어디예요? 자, 감옥옥자입니다. 해봐. 감옥옥. 우리옥. 우리. 짐승 가둬놓은 우리. 그래서 걔가 양쪽에 있고 말 못하게 하는 곳이다. 바로 외워져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외워지게 하는데 이 세부적인 음훈을 알았을 때 이런 조각 글자, 세부적인 글자 부가 너무 중요하다. 자, 이걸 알아두시고 바로 외워져 버리잖아요. 이런 근본을 아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 공부 방법을 합니까? 첫째, 한자 음을 먼저 쉽게 끝내버리는 방법. 뭐 지탱할 지가 있으면 우리 한글 발음으로 지니까 지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는 지자 아니면 기자가 된다. 무조건 의미. 이런 식으로 지자 딱 하고 기자 딱 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 발음자 중심의 학습. 전체 한자의 60%가 이 방법으로 끝나. 이런 발음자는 부수자에 포함되는 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수자끼리 합쳐져 가지고 한자가 돼서 발음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발음자가 약 230자 정도 돼. 5천 한자를 끝내는 기준으로 했을 때 230자의 발음을, 음을 나타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알면 5천 한자 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 글자를 분석했다가 조립했다가 분석했다가 조립했다. 다른 말로 깼다가 모았다. 깼다가 모았다. 파자학습 또는 해자학습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재미있는 한자학습이다. 재미있는 한자학습. 발음자 중심을 하는 걸 발음자학습 60%. 글자를 분석했다 모았다 분석했다 모았다 분석 및 조립에 의한 방법이 재미있는 한자학습. 세 번째, 비슷한 글자를 모아가지고 묶어서 동시에 끝내버리는 걸 유사자 일괄학습이라고 했고 우리는 1강부터 30강까지 강의를 하는데 1강부터 30강까지 강의를 하는데 매 강의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중에 5강 이상이 되면은 따로 빼지 않고 재미있는 한자학습에 묶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원래 세 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데 5강이 넘어갔을 때는 두 가지로만 묶되 두 가지로만 하되 세 번째 유사자 학습은 유사자 일괄학습은 재미있는 한자 속에 넣어서 묶어가지고 했다. 그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때는 의미상으로는 재미있는 한자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매 강의를 세 가지 발음자 중심 학습 및 재미있는 한자 학습, 유사자 일괄학습으로 나누어서 30강까지 간다. 각 강 기준 약 평균에서 100자 정도 되고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다. 평균에서 100자니까. 처음에는 1강이 8자 정도 되다가 나중에 21강이나 15강 가면 120자, 130자, 150자 된다 이 말이죠. 평균에서 각 강 기준 100자, 총 합쳐서 3,000여자가 끝난다. 한자 능력시험 기준에서 현존하는 한자 능력시험 기준에서 1급 기준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능력시험이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설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 1급 들어간 게 2급, 3급 들어가야 될 게 1급 될 수도 있고 또 6급 들어가야 될 때 8급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들어가야 될 게 빠지고 빠져야 될 게 들어간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자의적이기 때문에 단지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1강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 자,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의 의미는 했고 그 중에 먼저 지탱할 지를 합니다. 지탱할 지. 요거 뭐 다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모른다고 치고 잠깐 해보면 자, 이것은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지탱할 지, 갈릴 지. 뭐가 이게? 자, 근데 이걸 분석을 잠깐 하면 지탱할 지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이거 봅니다. 열십자 모양으로 된 나뭇가지를 요 밑에 있는 게 또우자 또는 손우자입니다. 또우자 또는 손우자.
손으로 지탱한다 이 말이에요. 지탱할 지자입니다. 무엇을 지탱해요?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뭘로? 손으로. 이건 손우자 또는 오른손 우자입니다. 손 중에서 손우자 또는 또 우자예요. 그러면 손이라는 것과 또라는 것을 두 번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또 지탱한다 해서 해봐요. 지탱할 지자입니다. 손으로 또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지탱한다. 지탱할 지자고, 또는 열십자 모양으로 물이 이리저리 흐른다. 이쪽 저쪽 흐른다. 갈려 나간다 해서 갈릴 지자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게 갈릴 지자였는데 지탱할 지자로 나중에 의미가 변화돼서 지금 주로 지탱할 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탱할 지자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통 볼 때요, 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 지탱할 지라고 하는 이런 발음자의 한글 표기를 봐서 받침이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은 받침이 오고 모음은 똑같거나 비슷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물론 받침이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 예외로서 인정이 돼요. 대부분 88%는 받침이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은 받침으로 온다. 모음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외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받침이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는 경우가 20% 정도 예외로 있다. 그걸 알아주세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지탱할 지자 받침 없으니까 없습니다. 지자는 기본으로 같고 모음도 같았습니다. 자, 지탱할 지니까 의미 뭐가 돼요? 시작! 지기. 지탱할 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지기. 여러분은 지탱할 지가 들어있는 한자를 볼 때는 무조건 지기라는 건 다 알고 들어가야 돼. 의미 그렇게 돼. 확률은 50%네, 50%. 지자 아니면 기자다. 뭐가 들어있으면? 지탱할 지가 들어있으면. 자, 지탱할 지가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지자를 봅니다. 지자. 자,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무가 지탱한다. 나무를 지탱한다 해봐. 나무에서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줄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갈리다는 의미로 잠깐 써볼까요? 갈릴지라는 의미로. 자, 나무에서 갈려져 나간 것이 뭡니까? 가지다. 나뭇가지다. 지탱할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줄기가 돼버리니까 말 이상하니까 갈릴지라는 뜻을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보자고. 나무에서 갈려 나가 있는 것, 나뭇가지 해봐. 나뭇가지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뭐라고 공개 강의대를 설명을 했죠? 아니면 조각 글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은 초승달 모양인데, 초승달의 달 그림자가 약할 때 모양은 전역석자고, 진할 때 모양은 달올자다. 이 달올자는 이렇게, 요것도 원래 이게 달올인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글자의 왼쪽이나 어떤 글자의 밑으로 달올이 올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올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다, 몸. 사람의 짐승, 즉 동물의 몸이다, 몸. 그 다음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달올이 이렇게 이 모양이 오면은 그건 몸이 아니고 뭐? 하늘 떠 있는 달. 달은 밝죠? 밝음. 또는 1월, 2월, 3월 기간. 정리합니다. 초승달 모양에서 달 속 그림자가 약할 때의 모양으로서 본딴 게 전역석자인데, 봐봐요. 이게 모양이면 전역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짙을 때 기준에서는 달올이 됐다. 물론 혹자는 이것을, 구름이 달을 좀 일부 가릴 때 기준에서는 전역석이고, 안 가릴 때 기준에서는 달올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달 속 그림자 약할 때 모양은 전역석. 그림자가 많이, 달 속에 검은색 좀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강할 때 기준에서는 달올자가 돼서 모양이 변해서 달올이 됐다. 달올은 어떤 글자 왼쪽이나 밑으로 올 때는 짐승이나 사람의 몸, 즉 동물의 몸이고, 오른쪽 갈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로서 밝음과 기간을 나타낸다. 왼쪽에 갔죠? 왼쪽에.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몸이네. 팔다리입니다. 해봐. 팔다리지. 팔다리가 몇 개예요? 팔다리가? 사지. 4개죠. 그러니까 사지지라고 그래요. 사지지. 우리가 지체 높다. 지체가 높아. 아, 지체가 높으시군요. 지체가 높은 사람. 그때 지자를 쓰겠죠. 사지지, 팔다리지. 사지 할 때도 물론 당연히 지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어서 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기가.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선수가 어떤 글자 왼쪽으로 갈 때 이 모양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 모양으로 바뀌어. 공개 강의 때나 조각 글자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조각 글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손수가 있고 지탱할지 또는 갈릴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저주 부린다. 이거 요 갈릴지라든지 지탱할지자 말을 설명
인용을 안 하더라도 손과 관계돼서 바로 그냥 제주다. 손재주다. 해서 해봐요. 제주기. 제주기.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산자죠. 산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산에가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걸 이제 갈릴 짓을 해볼까요? 산에 이쪽으로 이쪽 길과 이쪽 길로 갈려져 있어. 이 갈릴 짓도 되니까. 그 길이 몇 갈래예요? 두 갈래죠? 해봐. 두 갈래 기. 두 갈래 기자. 그 다음에 여자하고 관계됩니다. 계집 여자가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어떤 뜻이 된다고 두 번 언급했습니까? 조각 글자에서 계집 여자가 있으면 조금 안 좋은 뜻, 부정적인 게 있고 또 여자 자체의 뜻. 여기서는 좀 안 좋은 것이 됩니다. 자,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기생이다. 해봐. 기생기. 여자하고 관계되니까 기생기가 여자가 있고 자, 요것은 사람이나 관계돼서 기량기자입니다. 기량기. 해봐. 기량기. 근데 이제 지금은 요쪽 요 기자를 씁니다. 자, 손수가 있어서 손재주에 관계된 이 기자를 쓰기 때문에 요 기자를 쓰기 때문에 요것은 잘 안 쓰는 글자가 돼요. 잘 안 쓰는데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탱할 지가 있어서 지자 아니면 기자가 됐습니다. 지자 아니면 기자. 자,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됩니까? 지, 기. 갈릴 지도 됩니다.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려 나갔다 이 말이죠. 지자는 나무목, 나무에서 갈려져 나가는 것이 뭐? 나뭇가지 지. 그다음 나뭇가지 지죠. 우리가 지엽적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격가지다 할 때 지엽적이다 할 때 지자를 씁니다. 잎사귀 옆자를 쓰겠죠. 나뭇가지와 잎사귀니까 줄기에 비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다음 이것은 다로 올 자가 왼쪽이나 밑에 올 때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올 때는 하늘 때는 달로서 1월, 2월 그런 기간이나 밝음을 나타낸다 그랬고. 자, 이것은 왼쪽에 있으니까 몸이니까 몸하고 관계된 팔, 다리, 지자가 됩니다. 해볼까요? 팔, 다리, 지. 사지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이 지자를 이용한 단어. 지탱할지. 어허. 그래서 이제 듣고는 계시는데 틀렸네요. 자, 이 지자를 이용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사지 지자를 이용한 단어. 아, 사지 할 때 지자 아니겠어요? 그 다음 지체할 때, 지체 높다 할 때 지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손수와 관계되니까 손으로 제주 부린다 해서 제주기. 기술 할 때 기자겠죠? 그 다음에 뭐 묘기를 부린다 할 때도 기자 되겠죠? 이것은 뭐예요? 산에 갈리해져 나가 있어 길이. 갈릴 지자를 써서. 산에 갈리해져 나갔으니까 길이 몇 갈래? 두 갈래 기. 예.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기로에 섰다. 또는 길 중에 분기점이라고 들어봤죠? 분기점. 그때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글자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단어 및 수거 속에는 고사성어를 포함해서 그것을 선생님이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에 단어라든지 수거, 고사성어 포함한 수거, 그 다음에 단어의 비교, 글자 비교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만 해드릴 테니까 단어라든지 수거 같은 것은 책을 보고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 해주셔야 돼. 자, 기로 분기점. 그 다음에 이것은 여자와 관계된 기자, 기생기.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뭐죠? 무슨 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요거 무슨 기자예요? 요거 마음. 요거. 무슨 기? 기할 기자죠? 기할 기. 기하다 할 때. 그 위에 음지면자가 있네. 음지면자. 그건 무슨 기예요? 자, 집면자니까 음지면자. 나무 집에만 자꾸 붙어서 하는 게 자꾸 기이하다. 너 행동이 기이하다. 말을 제가 재밌게 만든 겁니다. 기이하게 행동해. 뭐가 기이하냐? 나무 집에 붙어서 하는 것이 기이하다고. 독립하지 않고. 자, 붙어서 할 기. 붙어서 할 기. 그래서 기생. 우리가 어디에 붙어서 하는 걸 기생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기생이고 여자와 관계된 술 따르는 그 우리가 흔히 그 여자를 말할 때는 기생. 네? 그죠? 자, 이건 기생이고 짧게고 이건 기자 길게 장음이 되겠죠. 해봐. 기생. 붙어서 하는 것을 기생이라고 하고 이것은 기생. 술 따르는 여자. 뭐 옛날 기준에서 그러겠죠. 지금 뭐 술 따르는 여자만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해서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들어간 지자와 기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발음자를 살펴봅니다. 다음 발음자. 자, 요걸 봅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안일비 날개비. 또 뭐라고 써져? 안일비 날개비. 한 번만 더. 안일비 날개비자. 봐봐요. 독수리 날개 딱 생겨. 독수리. 새가 이렇게
큰 새, 독수리같이 큰 새가 탁 날아갈 때 날개를 펼치는 모습 바로 보이죠. 그렇게 여기서 보기가 싫은 게 이걸 좀 이렇게 좀 변형시켜. 그러니까 이건 날개다. 날개 해봐. 날개비. 날개비. 날개 이게 속에 두 개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죠? 붙지 않는다 해서 해봐. 안일비. 안일비. 자, 해봐. 빠른 속도로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자, 근데 나중에 요것도 아까 지자가 갈릴지 지탱할지가 나중에 지탱할지로 그렇게 주로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원래 날개비 아닐비인데 안일비로 주요 쓰인다 이 말입니다. 새의 날개를 펼쳤을 때 붙지 아니한다 안일비. 자,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음이 뭡니까? 이네 이. 받침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이 있고 모음은 같거나 비슷하다 그랬고 예외로 20%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외 아닙니다. 빗자가 있으니까 빗자는 기본으로 갑니다. 해봐. 비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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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미배를 빠른 속도로 두 번 시작. 비미배. 비미배. 빠른 속도로 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 빠른 속도로 두 번 하라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비미배 하면 해놓고 가만히 있어 또 두 번 하라 그랬는데 빨리 하라 했는데 비미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하라 그랬는데 좀 하세요. 하라 그런 대로 해봐. 빠른 속도로 두 번 시작. 비미배. 비미배. 뭐가 있으면 안일비가 있으면 이런 의미 된다고. 그러면 33.3%는 그냥 맞고 들어가네. 그죠? 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여자 아니냐고. 음은 33.3%는 아무나 찍어도 맞잖아요. 그죠?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 쉽게 알게.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지. 이런 글자들을 아까 뭔 자라 그랬어요? 이런 글자들을 뭔 자라 그랬냐고. 조각 글자. 조각 글자 중에서 뭔 자? 부수자예요, 발음자예요? 발음자. 조각 글자는 부수자도 포함되고 발음자도 포함되는데 부수자는 뜻을 나타내준 게 부수자고 음을 나타내준 게 발음자다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발음자라고 하는 것이 부수자일 수도 있고 부수자라고 하는 것이 발음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자 중에서 부수자로만 쓰이는 게 있고 발음자로만 쓰이는 게 있고 주로 부수자 또는 가끔 발음자, 주로 발음자 또는 가끔 부수자 그렇게 쓰이는 게 있단 말이죠. 음진 면자 같은 거나 시험시험과 착자 같은 거 항상 부수자로 써요. 뜻으로만. 안일 비자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건 부수자로 되어 있어요. 부수자. 부수자로 되어 있지만 주로 쓸 때는 발음자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발음자로. 그걸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부수자로 해서 반드시 부수자로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부수자로 쓸 때도 있고 가끔 부수자로 쓰고 요것처럼 주로 발음자로 쓸 때 있고 주로 부수자로 쓰이는데 가끔 또 발음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수자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부수자로 쓰이는 게 있고 주로 부수자, 주로 발음자 이게 역할이 나눠진다 이 이야기죠. 그걸 알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순수하게 발음자로만 쓰이는 게 또 있지만 부수자로서 주로 쓰일 때는 발음자로 쓰이는 것들도 많다. 그 예가 이런 거다. 지탱할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탱할 지도요. 한자 옥편을 보면은 그건 부수자로 나와 있어. 부수자 214제 포함이 돼요. 지탱할 지, 갈릴 지자가. 근데 실제 쓸 때는 지자나 기자의 음을 나타내주는 발음자로 쓰이고 안일 비자도 분명히 부수자로 되어 있지만 214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쓰일 때는 3천 한자 기준으로 볼 때는 주로 발음자로 쓰여.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셔야 돼. 이 음진면이나 시험시험 착자 같은 건 무조건 그냥 부수자로만 쓰이고. 알겠죠? 자, 비자를 봅니다. 비자. 자, 요거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아니니 슬프다. 슬플 비. 자, 말로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는 아니야 하고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거죠. 자, 비방할 비. 그 다음에 상자, 방자는 상자 틀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뜻도 있다.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도적이다 해봐. 도적비. 상자방은 상자방이기 때문에 상자 또는 틀의 뜻도 있지만 마음의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벌레 충자는 벌레 곤충이라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이것은 뱀 이하의 짐승의 뜻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메뚜기 비자입니다. 메뚜기 비. 자, 이것은 날개 우자가 있습니다. 날개 우자는 어떤 뜻이 된다 그랬어요? 날개는 연습하니까 연습의 뜻. 그 다음 날개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의 뜻. 그렇죠? 날개 자체의 뜻. 이런 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뜻이 돼가지고 비치가 됩니다. 빛이 비. 빛이 비. 요것 때문에 비가 됐고 날개가 아름다우니까 빛이 비. 요건 실사입니다. 실과 관계된 비자. 자, 실은 실인데 평범하지 않은 실이야. 비단입니다. 해봐. 비단비. 비단비.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이 문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서 해봐. 집호. 집호. 집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문이야. 자, 해봐. 살인문. 살인문. 살인문 비. 살인문 비. 살인문. 살인문. 살인문이 정상적으로 나무로 짜져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집에 있는 문은 문인데 조금 임시로 지어진 문이야. 정상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문. 무슨 문? 살인문 비자. 요건 상용자는 아닙니다. 자, 실은 실인데 예사롭지 아니한, 평범하지 아니한 실. 무슨 실? 비단 비. 날개 우자는 날개 또는 아름다움, 연습의 뜻인데 여기서는 아름다움이 돼가지고 무슨 비? 아름다운 거 뭐? 빛이 비. 자, 요건 벌레충은 벌레 곤충 또는 뱀 이하의 짐승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지금 곤충이 돼가지고 메뚜기 비. 상자 방이 있으면 상자 또는 틀, 그리고 마음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도적이다. 도적비. 비적할 때. 비적은 두 사람 이상이 떼져 다니는 도적을 비적이랍니다. 말을 하는데 너는 아닐 비자, 아니다라고 말을 해. 비방하는 뜻이죠. 자, 비방할 비. 비방할 비.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어.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슬퍼. 자, 해봐. 슬플 비. 슬플 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자를 합니다. 밑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위집 엄자네. 바위집에 뭐가 나 있어. 나무 목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삼은 모양이에요, 삼. 자, 해봐. 바위집에 삼이 나와 있어. 삼 모양이 나 있어. 해봐.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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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은 삼인데, 아니, 삼인데, 진짜 삼이 아닌 삼이야. 아닐 피자. 진짜 삼이 아닌 삼. 그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 버려. 해봐. 쓰러질 미. 쓰러질 미. 쓰러질 미. 바람이 딱 불었는데 초목이 딱 쓰러져 버려. 그걸 풍미라 그럽니다. 바람풍자 써가지고. 바람이 불었는데 초목이 쓰러져 버려. 쓰러질 미자. 요 미자 써가지고. 풍미 하면은 아주 어떤 사조나 어떤 현상이 사회를 휩쓸어 버린 걸 풍미라 그러고, 거꾸로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풍미 된다는 말은 사조나 현상, 나무 말에 이리저리 잘 휩쓸리는 거. 사조나 현상이 이리저리 잘 휩쓸리는 것을 풍미된다 그러고, 풍미한다 그러면은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풍미되지 않아야 되고, 풍미하는 사람은 아주 기세등등하고 아주 조금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이 되겠죠. 풍미된다는 안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자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이 아닌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야? 자, 해봐. 광대배. 광대배. 이게 배우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광대배. 배우 할 때 배자다. 그 다음에 손숫자 또 나오네. 손으로 너는 아니다. 아니야. 하고 밀어버려. 자, 밀배. 배우고 배척할 때 배자겠죠. 이건 배우 할 때 배자고. 자, 한자에서 무리를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술에 차자네. 차에 사람을 여러 명 실어요? 한두 명 실어요? 여러 명. 짐을 하나 실어요? 여러 개 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실죠. 그래서 이 술에 차자에서 무리의 뜻을 나타냅니다. 한자에서. 또는 차 자체가 앞으로 쭉 가니까 고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봐. 고둠. 무리라는 뜻은 이 쌓일 퇴자라고 있어요. 쌓일 퇴자. 요것도 한자 속에서 무리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부수자가 아닙니다. 부수자가 아닌데 한자 속에서 무리를 많이 나타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410자에 포함이 돼요. 요것은 차로서 무리의 뜻도 있지만 직선으로 쭉 간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는 무리의 뜻이 돼가지고 해봐. 무리배. 지금 배자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배, 선배, 후배 할 때 배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사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 자, 해봐. 두인. 또는 자축거릴 척이라고 했어요. 자축거릴 척자. 이 자축거릴 척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종걸음 한다는 뜻. 종종걸음. 그러니까 다 활개치고 똑바로 걷는 게 아니고 좀 어정거리게 종종걸음 하면서 이렇게 걷는 걸 자축거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순서는 물론 이렇게 쓰죠. 두 사람 있으니까 두인이라고도 하고 자축거릴 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주로 방황한다, 어정거린다는 뜻이 됩니다. 두 사람이 자축거리면서 방황합니다. 어정거립니다. 해봐. 어정거릴 배. 자, 배회 할 때 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배회란 단어를 보고 배회. 배자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회자는 앞에 먼저 기본 들어가야 돼. 두인, 자축거릴 척자는 기본 들어가야지. 아, 배자가 어정거릴 자축거릴 척자가 들어가면 회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응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간다는 거. 그럼 회자는 뭘 만들까? 회자는 여기 배자를 비로 만들었는데 회자 앞에 요건 이제 똑같이 들어가고 회자를 음을 만들어줘야 돼. 먼저 넣을까요? 돌 회자를 딱 넣어주네. 돌 회자를. 그래서 배회가 됩니다. 이런 거 응용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만 좀 해보면 바로 나와.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드자. 오드자는
옷 중에서 아래 옷이 아닌 윗옷, 즉 상의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고, 또 빨래줄에 옷을 널어놨어. 바람의 펄럭입니다. 그 모양을 본따서 옷 의자가 됐어요. 여기서는 옷 의자를 찢어놔,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놓고, 옷 속에 뭐가 들어있어? 빗자가 들어있잖아요. 옷은 옷인데, 제대로 된 옷이 아닌 옷이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옷이네. 그래서 옷이 치렁치렁해, 치렁거려. 자, 치렁거릴 배. 옷 치렁거릴 배. 옷이 자꾸 달라붙고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지. 옷 치렁거릴 배자입니다. 이건 성시, 배씨를 나타낼 때 성배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참고로 요리 참고로 오면 옷을 찢어놓은 것 중에서 가운데 중자를 넣어줘. 옷 속에 가운데 중자를 넣어줘. 지금 요 옷 치렁거릴 배자와 비슷한 의미로 그 옷을 찢어놓는 그런 글자를 몇 개 나열해 보자는 이야기지. 자, 옷하고 관계되는데 옷 속에 가운데 중자가 있죠. 뜻은 속이네. 뜻은 속. 가운데 중자 영향을 받아가 의미됐는데 중자하고 비슷한 의미됐는데 뭘까요? 자, 속충. 옷 속에 중자가 있어서 속이고 뜻은 중자하고 비슷한 의미돼서 속충이 됐어. 충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충자입니다. 충심으로 감사할 때는 충성충자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정성스럽게 감사한다 할 때 충심은 정성충자 또는 속충자 요걸 씁니다. 또 옷의자를 찢어놓고 마을리자를 넣어봐. 마을리자를. 옷 속에 마을리자가 있죠? 그러니까 뜻은 속이네. 음은 뭘까요? 속. 그렇지. 그냥 그렇게 대충 하면 맞아요. 이게 음이 됐고 이게 뜻이 됐잖아요. 굳이 하자면 속리자. 이것은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면계약. 수표 뒤에 쓰는 이서. 그러니까 속 등에다가 뭐 하는 거, 속으로 뭐 하는 거. 그럴 때 쓰는 이자입니다. 속리자. 앞에 쓸 때는 물론 이자 두음법칙상 이자로 발음을 하겠죠. 이면계약 이서. 배서와 같은 뜻. 자, 등 배자 써가지고 이 배서나 또는 요 이자 써가 이서. 수표나 뒤에 쓰는 거, 등에다 쓰는 걸 이서라 하죠. 자, 옷을 찢어놓고 이자 넣어놓고 속리. 옷을 찢어놓고 위아래로 가운데 중자 넣어서 속충. 충심으로 감사할 때 충. 이면계약 이서 할 때 이. 요것은 옷 속에 아닌 옷이 있어. 즉 별로 옷은 옷인데 아닌 옷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옷 치렁거릴 배자다. 성시 배자다. 자, 그다음 위로 옵니다.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두 애인인데 이거 있으면 주로 자축거린다, 어정거린다 뜻이 된다 했어요. 두 사람이 어정거린다 해서 어정거릴 배회할 때 배자. 회자는 똑같이 앞에 자축거릴 척자 넣어놓고 돌 회자를 넣어서 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술에 차가 있으면 물이 또는 똑바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쌓일 때와 같이 물의 뜻으로 여기서는 쓰여서 자, 물이 배자, 선배, 후배, 폭력, 배할 때 배자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너는 아니다 하고 미니까 밀 배자다. 배구, 배척 한다 할 때 배자겠죠. 밀어버리니까. 척자는 도끼 그네다가 도끼로 탁 아니라고 내친다 해서 내칠 척자가 됐습니다. 자, 배척이 될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재주가 비범한 사람, 광대, 배우 할 때 배자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 및 한자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B강, 1강에서 A 방법이 발음자 중심이고 B강이 재미있는 한자 학습인데 재미있는 한자 학습을 하면서 이걸 말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